오래전부터 카자흐족 사람들은 가축을 해치는 늑대 수를 줄이기 위해 새끼 늑대를 데리고 와서 키우곤 했습니다. 먼저 갓 태어난 새끼 늑대를 보금자리에서 꺼내와야 하죠. 이곳 늑대들은 3월이면 새끼를 낳습니다. 늑대는 생후 15일 정도 지나면 눈을 뜨죠. 오늘 데려올 녀석들은 총 3마리.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걸 보니 이 녀석들은 정말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것 같죠? 새끼 때의 늑대 모습은 강아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귀엽네요. 이 녀석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리가 없죠. 여기 어디예요? 아저씨들 누구냐고요? 아, 졸린데? 아마 앞으로 새끼 늑대들은 인간을 무리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3개월) 후 녀석들이 제법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늑대의 성향이 조금씩 드러날 때죠. 개가 인간을 따르듯이 아직은 새끼 늑대들도 인간을 따릅니다. 새끼 늑대는 1년 정도 자라면 성체가 되죠. 그때가 되면 지금과는 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족 사람들은 늑대를 오래 기르는 일이 없죠. 어느 정도 자라면 가축을 공격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묶어서 기릅니다. 그리고 녀석들이 더 자라면 필요한 곳에 팔아버리죠. 야생의 늑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카자흐족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бұл енді ит құсаған емес, құла сырған емес, даланың нәрсесі ол ешқандай көнбейді. қазір босай қалса қашады. ол енді ол қайдан үйренсін? даланың аңы ғой бұл қазір. үйренбейді ешқандай. 야생의 본능을 쉽게 잃지 않는 늑대. 그렇다면 인간은 늑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었을까요? 인간과 늑대의 만남은 늑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약한 늑대들이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 먹이를 찾아 인간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죠. 녀석들은 인간이 사는 곳 근처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 포식자인 늑대의 존재는 위협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인간들은 늑대를 멀리 쫓아버리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간은 늑대가 주변에 있으니 다른 동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늑대를 가까이 두고 싶었던 한 인간이 용기를 내어 늑대에게 먹이를 던져줍니다. 늑대는 인간이 준 먹이를 먹기 시작했죠. 이것이 인간이 늑대를 길들였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과 개의 오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들은 인간의 곁에 머무르며 인간을 지켜주게 된 것이죠. 아마 무리 생활을 하던 늑대의 사회적인 습성이 한몫했겠죠. 그들은 우두머리 늑대를 떠나 무리의 다른 늑대들과 함께 인간의 동료가 된 것이죠. 여러 증거들 또 우리가 지금 많은 자료들을 보면 늑대는 개의 조상이다 라는 게 많이 힘을 싣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에 의해서 조금 더 친근한 늑대들이 사람 주변에 모여들었고 또 사람은 늑대가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 나의 안전이 보장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개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늑대가 개로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야생의 늑대는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늑대에 비해 개의 주둥이는 짧아졌습니다. 반려견이 되면서 더 짧아지고 안면의 경사도 급해졌죠. 변화된 안면 형태는 우리에게 친숙한 귀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뇌의 크기 또한 줄어들었죠. And it's not overall reduction in brain size. Where the reduction in brain size is greatest is not surprisingly in the areas of the brain that control endocrine function, that in turn control behaviors like aggression and weariness. 늑대에서 개로 변화한 과정을 몇십 년으로 단축시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축화의 과정을 실험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1959년) 유전학자 벨라예프는 은여우 130마리를 선발해 왔습니다. 여우들을 번식시키는 과정을 통해 늑대가 개로 길들여진 과정을 재현하고자 하는 실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여우는 늑대와 마찬가지로 개과에 속하는 포유동물. 실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우의 새끼가 태어나면 순한 녀석들을 선택하여 이들끼리 번식을 시키는 거죠. 실험에 따른 여우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이곳의 여우들은 마치 반려견처럼 인간을 좋아하고 따르는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50년을 넘게 이어온 여우 실험. 야생에서 볼 수 있었던 공격성은 사라졌고 심지어 꼬리를 흔들고 반기는 개의 특징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는 실험 4세대부터 나타났죠. 곱게성 귀는 처지고 다리가 짧아지는 외형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Ну, вот смотрите, вот она радуется, виляет хвостом. Виляет хвостом и издает звуки, которые, ну, трудно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что вот как бы они что-то другое значат, кроме как вот дружелюби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человеку. То есть она зовет, чтобы к ней заглянули, чтобы с ней пообщались. Что верещишь, маленькая, маленькая. Здравствуй, здравствуй, малыш, здравствуй, малыш. Виляет хвостом, зовет, радуется, эмоциональные звуки издает. На ручки тебя взять, иди сюда, ну иди ко мне, иди ко мне. Маленькая, маленькая девочка. 반면 온순하지 않은 여우들도 번식시키며 관찰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길들여지지 않았고 외형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죠. 사람이 다가가면 경계하고 공격합니다.
야생 여우의 모습이죠. 친해질 마음 없어. 알겠어요. 하긴요. 대답. 하라고. 여우의 성질에 따라 공격성이 적은 여우들로 그룹을 나누고 선택 교배를 통해 변화를 지켜본 실험. 이를 통해 야생의 늑대가 개로 어떻게 가축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Ну, конечно, это не те условия, которые формируют настоящую собаку. Вы видели, что в поведении наших лисиц очень много собачьего, правда? Очень много собачьих свойств.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все равно это не собака.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벨라예프의 은여우 실험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죠. Очень близкая к собаке. Вот чтобы превратить ее в настоящую собаку, мы считаем, их надо выпустить из клетки, чтобы жили они постоянно, как собака, рядом с человеком. 인간과 함께여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실험. 에브기니는 실험실에서 여우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인간과 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반려견들과 비슷하죠. 놀라운 점은 반려견처럼 에브기니의 여우가 인간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잘합니다. Great!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브기니는 여우와 함께 반려견들의 상징, 산책도 자주 나간다고요. 하지만 산책할 때마다 여우와 개가 다른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에브게니 씨? Она старается незнакомых обходить, и в лесу у нее куда более интересных дел множество, которыми она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Она пойдет в снегу копаться, искать мышку, бегать, ну, в общем, гулять. И люди для нее второстепенные. И если они на нее не обращают никакого внимания, то она совершенно спокойно пройдет мимо. 우리에게 익숙한 반려견들과는 달리 에브게니의 여우는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초면이잖아. 이러지 마. Собака, она просто выполнит. Дадут угощение, хорошо, нет, обидно. Снова скажут, снова выполнит. А с лисой не так. Лиса поймет, что вот ты мне не дал, ага, нехорошо. Подумаю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выполнять эту команду или нет. 벨라예프 은여우 실험의 마지막 조건까지 충족한 에브기니의 여우. 시간이 흐르면 다른 반려견들처럼 지금보다 인간을 더 좋아하고 따르게 될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 벨라예프의 여우 실험을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몇만 년 동안 늑대에서 개라고 하는 동물로 발전되어 온 그 과정을 사람이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번식으로 50년, 60년 정도만으로 함축시켜 놓은 실험인데 결과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었어요. 점점 여우들은 색이 변했고 귀가 내려갔고 심지어 사람한테 친근감을 표시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맹견이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어쩌면은 사람과 환경에 친근한 친구들, 그런 개체들을 모아 번식을 하고 만약에 조금 예민하고 조금은 좀 거친 친구들은 번식에서 제외하는 그런 선택 번식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맹견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벨라예프의 여우 실험을 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